새누리당에 유출된 당원 명부가 4.12 총선을 앞두고 이채익 후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1km나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수용자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고장과 전력 수요 급증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되자 기업체들의 절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 야외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울산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18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지방은 오는 25일쯤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지난 4.12 총선을 앞두고 당시 남구갑의 이채익 후보 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원 명부를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경선을 치르지 않은 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인적 사항이 담긴 당원 명부가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 예비 후보 8명에게 넘어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은 400만 원을 받고 문자 발송업체에 당원 명부를 넘긴 중앙당 수석 전문위원 이모 씨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이 공천을 받아 한 명은 낙선하고 한 명은 당선됐는데 당선된 한 명이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UBC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자진이 아는 사람을 통해 당원 명부를 넘겨받은 것은 맞지만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된 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공천 지역인데 당원 명부가 필요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확실히 알아보고. 하지만 현역이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최병국 전 의원 측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이 문제가 선거 후유증을 접고 겨우 공합 단계에 접어든 남구갑 지역에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의 파장이 지역 정치권에까지 확산되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던 지적장애인이 시설을 탈출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원화된 관리체계와 솜방망이 처벌도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신 씨는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 2급입니다. 어떻게 신 씨가 혼자 시설을 빠져나가 1km나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을까? 일단 시설 측의 관리 부실입니다. 담당 지도교사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다른 지도교사와 직원 20여 명은 신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설 이탈을 예방하는 출입문도 없어진 지 오래지만 시설 이탈을 막기 위한 체계는 없습니다. 가다 보면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나가서 사고가 이런 사고가 흔히 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전부 나라다 다 조연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 주체도 문제입니다. 시설은 울주군에 있지만 법인이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울주군이 아닌 부산 지역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 부산에서 관리하는 울주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2곳 모두 울주군청보다 2배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허술한 처벌 규정도 문제입니다. 무단 이탈에다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구두 경고 외에는 이렇다 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산에 런렉스가 거주장에 신경을 떴더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법칙인가 아니라 아무리 검토해도 걸리는 법이 없어요. 관할 행정기관의 변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올여름 전력 부족 사태가 우려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설비의 가동을 줄이는가 하면
일부 기업에선 휴무일까지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은 남들이 다시는 이번 광복절과 개천절에 공장을 가동합니다. 대신 전력 소비가 많은 평일 이틀간 쉬기로 했습니다. 최대 부하가 예상되는 8월 셋째, 넷째 주에 각 하루씩 대체 휴무를 실시하고 주간 예고 제도 적극 참여 및 자율절전을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피크 때 전기를 많이 쓰는 주조공장 용해로의 가동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SK에너지와 코리아엔 등 비상발전 시설이 있는 업체들은 자체 발전을 늘리고 태광산업 등 유업체들은 봄과 가을로 예정됐던 전기 보수 시기를 전력 사용이 많은 이달 말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오일과 삼성 계열사들은 아예 전사적으로 에너지 5% 절감 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력 예비량 8% 확보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력 생산은 정체되거나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의 전력 사용은 지난해보다 4.3% 늘었습니다. 산업체의 전기 소비량은 전체의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인 일반 가정과 공공기관 전기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봄철 이상 고온과 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 자제 등 적극적인 자율 절전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급 김모 차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한수원 서울본사에서 김 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긴급 체포하고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처장은 이미 구속된 로비스트 윤모 씨의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 뇌물을 준 사람과 액수는 알려줄 수 없다며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의 한 병원 여자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30대 남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병원 간호사들이 최 씨를 고소했고 최 씨는 다음 날 새벽 경주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명의 인명피해를 낸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서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태광산업 김모 전무와 불구속 기소된 손모 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무를 구속했으나 김 전무는 1심 판결 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 운행을 중단했던 울산 지역 택시업계도 오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등 지역 4개 노사단체는 오늘 새벽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법인과 개인택시 등 택시 5,700여 대는 LPG 가격 안정 등을 요구하며 어제 새벽부터 자정까지 운행을 중단해 택시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삼성 SDI는 최근 나도는 독일 보시사와의 2차 전지사업 협력관계 청산설에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보시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업계는 물론 울산 최초로 오늘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이란 기업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경남은행은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 특별우대 대출에 나섭니다. 경남은행은 이를 위해 연간 2천억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해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금리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 200기 기술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을 비롯한 중공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선발해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희망자는 다음 달 8일까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춘 가축시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자경매로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량 한우의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아지들이 레일을 따라 무게를 측정한 뒤 경매장에 들어섭니다. 현황판을 통해 성별과 혈통 등 송아지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성기를 이용해 경매 가격을 적어내자 불과 몇 분 만에 최종 경매자가 선정됩니다. 이전한 울산 축협 가축 시장의 전자경매 모습입니다. 한우 경매가 전산으로 처리돼 일처리도 간편하고 공정성 시비도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생산자들은 투명한 거래가 돼가 소득이 많이 보장되고 소비자들은 투명한 거래가 됨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질 높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경매 시스템은 소의 출신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울산 축협이 45곳을 투입해 8개월 만에 완공한 가축시장은 한우 150마리를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경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혈통이 좋은 한우가 시장에 나옴으로써 이 축산 농가들이 죗값을 갚게 되어서 이 경쟁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경매 시스템은 우량 한우의 원활한 공급 체계 구축이 필수여서 축산업계는 이제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 2월 울산과 부산, 경남이 서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자 울산 시민들의 경남 지역 주택 청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박사는 청약 광역화 이후 울산과 부산 주민의 경남 지역 주택 청약은 35.2%인 반면 부산과 경남 주민의 울산 지역 청약은 4.8%에 그쳐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는 시민이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이에 따라 울산 시민들이 울산에 살고 싶게 하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JK 김동욱의 사회로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공연에는 인기 가수 서인국이 출연해 밀고 당겨줘 등의 히트곡을 불렀고 소프라노 김상은과 밴드 더크랙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전투기의 기술을 가지고 나타난 K9.